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선사문화와 청동기 문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각 특징, 두 번째는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마지막 세 번째는 청동기 시대와 그 문화를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파트는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부분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복습을 한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의 생활인데, 구석기인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수렵이나 채집이나 어로 활동 등을 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이동 생활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하면서 천막과 같은 모양의 이 막집과 동굴, 바위, 그늘 등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신석기인데, 신석기 시대는 이전 시대인 구석기 시대와는 다르게 농사를 짓는 농경, 그리고 가축들을 기르는 목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석기 혁명 덕분에 신석기 시대에는 안정적인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석기인들은 움집 등에서 거주를 했다라고 한국사 시간에도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이 두 시대의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석기 시대에는 사냥을 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석기를 떼어낸 날카롭게 만든 이 뗀석기를 사용을 했고, 뗀석기에는 주먹도끼, 순배찌르개, 찌개, 글개와 같은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신석기 시대를 보면, 신석기 시대에는 돌을 정교하게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 간석기를 사용을 했고, 음식물을 저장하거나 보관하거나 조리하기 위한 이 토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을 만들기 위한 가락바퀴, 옷을 만들기 위한 뼈바늘이 신석기 시대의 유물로 발견됨에 따라 신석기 시대에는 옷을 만드는 기술이 점차 발전해 나갔구나 라는 점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갈돌과 갈판을 신석기인들이 이용해 음식물을 빻아서 또는 가루로 만들어서 먹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시대의 공통적인 사회적인 특징은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인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지금 신석기 문화와 관련된 지도가 있는데, 우리가 볼 이런 신석기 문화의 종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랴호강 유역에 홍산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황허강 중류에는 양사오 문화, 그리고 황허강 하류에는 다원커우 문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는 나중에 합쳐져서 룽산 문화로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또 창장강 하류에는 허무두 문화가 있었는데, 이 허무두 문화는 나중에 량주 문화로 발전되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신석기 시대에 이런 문화가 존재를 했고, 일본의 신석기 시대는 바로 이 조몬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풍응웬 문화라고 하는 신석기 시대의 문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각 문화의 세부적인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랴오강 문화의 랴오강 유역의 이 홍산 문화입니다. 홍산 문화에는 용 모양의 옥기가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여신상이 발견되게 되는데, 이 여신상이 눈에도 청색의 옥, 즉 청옥이 박혀 있었던 그런 유물일 수 있고, 여기에는 통 모양의 홍산토기, 이러한 토기의 종류를 채색이 된 도자기라고 수 있는데, 홍산토기 지금 여기 사진이 있으니까 이 모양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황허강 중류와 하류에 있었던 문화를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황허강 중류에는 이 양사오 문화가 존재를 했고, 이 양사오 문화에는 채색이 된 도자기, 이 채도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 사진 자료가 뜨고 있으니까 이런 채도의 그림, 모습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황허강 하류에는 이 다원커우 문화가 존재를 했습니다. 다원커우 문화 전기에는 붉은 도자기, 홍도가 제작이 되었지만, 후기에는 흑색 도자기, 이 흑
흑도가 제작이 되었고 또 백도도 하얀 도자기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다원커우 문화의 토기는 여기 사진과 같이 다리가 좀 많은 토기가 바로 다원커우에 나오는 이런 토기구나 아시면 되겠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런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가 합쳐져서 이 룽산 문화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이 룽산 문화에는 흑도가 또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계란 껍질과 같이 얇은 이런 도자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장강 하류인데, 창장강 하류에는 이 허무드 문화가 발전을 했고요. 이 허무드 문화는 바로 이 벼농사를 기반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자연환경과 생업에서 이 창장강 구역에서 논농사가 발전을 했다라고 배워봤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어진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허무드 문화는 이 벼농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 돼지 무늬가 그려져 있는 이 돼지 무늬 토기가 또 발견되었습니다. 돼지를 먹이려면 그만큼 식량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벼이삭, 벼를 많이 길렀기 때문에 벼이삭이 그려져 있는 이 벼이삭 무늬 토기가 발전되기도 또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는 어떤 토기나 이런 유물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에서 배웠던 아주 유명한 이 빗살무늬 토기가 우리 한반도의 대표적인 토기라고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일본 엿돌을 볼 건데,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바로 이 조몬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몬 문화. 이 조몬 문화에는 이름 그대로 이 조몬 토기가 발견이 되었거든요. 이 조몬 토기에는 새끼질 무늬가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또 풍교와 다산을 기원하는 여성 모양의 흑인형 이 토우도 발견되기도 했으니까 이런 신석기 문화의 각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석기 문화를 좀 암기하기 위한 이런 팁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산 문화의 홍, 그리고 또 양사오 문화의 양, 또 다원커우 문화의 다, 룽산 문화의 리을, 그리고 허무드 문화의 허, 양주 문화의 양, 요거를 4로 그려가지고 1, 2, 3, 4 이런 식으로 한번 순서를 정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좀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기를 하실 때 양다리라니 허무에 슬프다, 양주를 마신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될 거거든요. 홍은 홍산 문화, 양은 양사오 문화, 다는 다원커우 문화, 허는 허무드 문화. 이런 허무드 문화가 나중에 이 양주 문화로 발전을 했고, 또 양사오와 다원커우 문화가 리을자 룽산 문화로 발전을 했구나. 양다리라니 허무에 슬프다, 양주를 마신다 이런 식으로 또 외우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 암기 팁인데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축구와 관련되어 있는데, 자, 훈바가 양다리를 헛디뎠다, 슬퍼서 또 양주를 마셨다. 여기서 훔이 홍산 문화, 근데 훔이라고 할게요. 홍산 문화, 양사오 문화, 또 다원커우 문화, 이런 양사오와 다원커우가 합쳐져서 리을자 이런 룽산 문화로 발전했으며, 헛을 허무드 문화가 양주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또 빠뜨렸는데 양주 문화에서는 옥으로 된 도자기가 많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양다리라니 허무에 양주를 마셨다, 훈바가 양다리를 헛디뎠다, 양주를 마셨다 이런 식으로 또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각 문화에 나오는 특징들을 보면 옥체 흥미라고 외우시면 될 겁니다. 임금님의 옥체를 유지한 데는 흥미가 최고다. 홍산 문화에는 옥기, 용모왕 옥기라든지 여신상이 옥이셨으니까 옥 문화가 발전을 했고, 양사오 문화에는 채도가 있었으며, 다원커우 문화에는 흑도 등등이 후기에 발전을 했고, 허무드 문화에는 쌀, 벼농사를 기반으로 했다. 옥체 흥미, 양다리라니 허무에 양주를 마셨다. 훈바가 양다리를 헛디뎠다, 양주를 마셨다. 이런 식으로도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청동기 시대의 특징, 그리고 각 문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이름 그대로 청동기를 사용을 했고, 또 농작물을 거두는 농사 도구로 이 반달
활, 돌칼 등이 사용을 했습니다. 청동기는 전쟁이라든지 제사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를 보면 신석기 시대와는 다르게 점점 농업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농경이 또 발달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1년치 먹고 남은 농작물들, 즉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잉여 생산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으로 남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남의 사유재산을 빼앗기 위해 또는 다른 부족이나 국가의 이런 사유재산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청동기 시대부터 전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계급이 많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식량 같은 것을 빌려가지고 결국 빚이 쌓여가지고 노예가 되는 그리고 전쟁포로 이런 계급이 청동기 시대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동기 문화의 동아시아 지역별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러 지역 또 여러 문화가 나올 건데 외울 것들은 많이 없어요. 먼저 유라시아 초원 지역의 청동기 문화, 그리고 또 얼리터우 문화, 또 만주 한반도의, 그리고 또 일본의 야요이 문화, 베트남의 동선 문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라시아 초원 지역, 바로 이 몽골 지역인데 여기서는 이 사슴돌과 이 판성묘 유적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사슴돌은 돌을 세워놓은 기념비라고 쓸 거거든요. 나 잘났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자랑을 하는 게 이 사슴돌 기념비라고 쓰는데 이 돌에 사슴의 무늬가 있어가지고 사슴돌이라고 합니다. 사슴을 그려놔서. 그리고 판성묘는 우리나라의 고인돌과 같이 무덤이라고 쓸 거거든요. 사슴돌, 판성묘, 몽골 지역, 유라시아 초원지대구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허강 유역에는 이 얼리터우 문화가 룽산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 청동기 문화의 얼리터우 문화로 발전되게 되거든요. 얼리터우 문화는 옛날에 이리두 문화라고 불리고 되는데 이러한 얼리터우 문화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궁전터가 발견되기도 했고 다리가 3개 달린 청동술잔이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이에 따라 얼리터우 문화는 중국의 이 하나라 왕조, 이 하왕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이 하왕조는 기록상에만 존재했는데 이 얼리터우에 있던 이 궁전터가 하왕조의 옛 궁전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만주 한반도 지역에는 비파 모양의 비파형 동검, 그리고 고인돌 이런 민무늬 토기 등이 많이 발견됐고요. 또 일본의 청동기 문화를 바로 이 야요이 문화라고 했습니다. 야요이 문화. 근데 일본의 청동기 문화는 다른 청동기 문화와는 좀 다릅니다. 바로 청동기 문화와 심지어는 이 철기 제조, 이 철기 문화, 그리고 이 벼농사 기술까지 이게 3세트, 한 세트가 3개에 한 번에 넘어온 것이 바로 야요이 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벼농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청동기 제조, 철기 제조, 벼농사 기술을 가진 한반도 등에서 있는 사람들이 넘어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을 도웨인 또는 도레인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또 나중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요이 문화에는 제사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종인, 이 동탁이 발견되기도 했고 농사를 열심히 더 짓기 위해 나무에다가 쇠를 덧댄 농기구가 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베트남 동선 문화에는 청동국 등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선사 문화와 청동기 문화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은나라, 즉 상나라 왕조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